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일으키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죠. 특히 윤석열 탄핵 그리고 내란죄 문제는 많이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 공소장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쪽에서 굉장히 많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한국 국내적인 상황을 일단 조금 쉬고요. 현재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예,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요,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7월 5일에 아주 큰 대폭발이 일어난다. 일본의 남쪽 대만 그리고 필리핀하고 가까운 해역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여파로 굉장한 재난이 생긴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다츠키료라는 요소 만화가에 의해서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이 실제로 맞는지 적중되는지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1997년에 만화책을 냈습니다. 그 만화책에서는 제목은 내가 본 미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속에서 4년 정도 뒤에 일어난 2011년 3월에 동북 대지진 발생을 예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 책이 만화책이 나왔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2021년 3월에 동북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예측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굉장한 유명세를 다 가지고 이 만화책도 많이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사람은 사실 그 여성이거든요. 그 이후 22년간 이 만화가는 만화를 그리는 것을 또 그만뒀습니다. 이것도 더 특이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22년 만에 2021년 10월에요. 다시 두 번째 이러한 만화책을 냈습니다. 그 제목도 첫 번째 그 만화책하고 같았는데 내가 본 미래 완전판 이런 식으로 하여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림이 조금 다른 그림, 바로 첫 번째 이러한 예언적인 만화책에 나와 있는 그 표면에 있는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여성은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2021년에 낸 만화책의 표지에 있는 여성, 이것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예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그 예언이냐라고 하면 2025년 7월 5일
큰 재난이 온다. 이러한 예언입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진짜 믿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을 적증시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예언, 그게 2025년, 2021년에 낸 책에 4년 정도 후에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책인데, 이거 일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언을 믿는다라기보다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또 올해 2025년 7월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5개월 정도 후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2025년 7월 5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 일본, 필리핀에 인접하는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 그 폭발로 인해서 일본에는 동북 대지진 때의津波보다 3배 높은津波가 도달하여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물에 잠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적정한다면 일본이 망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서 홍콩, 그리고 대만, 필리핀의 육지가 역류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사실 일본에서는 현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난카이는 남해인데요. 일본의 태평양 쪽의 지역, 도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사카, 시코쿠, 그리고 큐슈 쪽까지 가는 그러한 해안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선 앞에 있는 것이 난카이 트로프, 남해 트로프라는 하나의 아래에서 육지, 해조죠. 해조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한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현재 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또 맞물리면서 이 만화가의 예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만화책의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왔죠. 바로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라고 만화책 속에 작가가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 남쪽이고 이곳은 필리핀 해라고 불리는 데인데 대만이 있고 또 필리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이러한 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1965년 12월 5일 바로 이 지점에 거의 비슷한 지점에 수소폭탄이 잘못돼 가지고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요. 그때는 베트남 전쟁 중이었는데 1965년 12월 5일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로 귀환 중이었던 미국의 항공모함 타이콘데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필리핀해 아까 보신 거기서 거의 가까운 지점에서 B-43 수소폭탄을 둔재한 공격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니까 비행기가 그 항공모함 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항공모함 위에 있었던 공격기에 수소폭탄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공격기를 잘못돼 가지고 바다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약 70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도 일본도 이 사고를 은폐를 했습니다. 미국은 가끔 그러한 바다에 또 핵물질을 잘못 투하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수소폭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은폐를 했고요. 그래서 수색 차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파이럿이 타고 있었는데 그 파이럿도 사망했을 것이고 그 비행기가 거의 1,500m 정도 아래 해저에 떨어진 것인데요. 그대로 사실상 반치를 한 것입니다. 일본도 이 부분을 은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핵무기 3원칙이라고 결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핵을 절대 일본에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소폭탄을 둔재한 그러한 항공모함이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로 들어올 예정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게 큰일 나니까 은폐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 수소폭탄에 그때 떨어뜨린 수소폭탄의 사례를 조금 보시면요. 혹시 사진이 아까 나갔나요? 사진이 예. 아까 보셨죠? 막 그런 것인데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몇 개 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거의 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폭발되어도 그 히로시마 원폭의 70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끔찍하죠.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그 수소폭탄이 떨어진 위치를 실제 지도로 좀 보시겠습니다. 수소폭탄이 떨어진 위치이거든요. 이거는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의 좀 남쪽이죠. 그리고 대만이 있고 필리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만화에 그려진
지점보다는 조금 북쪽입니다. 그런 상당히 비슷한 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만화에서 그려진 그 지점하고 실제 지점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왼쪽 그림은 바로 이 책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요. 네, 오른쪽 그림은 이거 실제 지도이고 빨간 지점이 실제로 수소폭탄이 잘못돼 가지고 떨어진 지점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곳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 혹시 그때 60년 만에 어떤 작동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수소폭탄이 작동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거나 가까이에서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 주변에서는 새로운 섬이 생긴 사건도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혀 육지가 없는데 해저 화산의 폭발로 육지가 생겨서 섬이 생긴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화산이나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폭탄이 폭발돼 버리면 이것은 큰 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키료가 만화에 쓴 것은 큰 재난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2021년 동북 대지진에 대해서는 재앙이라고 썼고요. 큰 재난이라고 2025년 7월 5일에 쓴 이유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를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폐된 수소폭탄이 떨어진 사건은요, 사실 1989년 5월 7일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국민들의 관심을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올해 6월 22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며칠 후인 7월 5일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어서 이렇다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수소폭탄이 일본, 대만 그리고 필리핀 가까이에 있는 바다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화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이것은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상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특약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그 특약 중에는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특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없애고 필요한 특약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거 리모델링,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시는 그 보험을 그대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이보험 체크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입니다. 저도 몇 번 했는데요. 제 보험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지고 또 보상받는 내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 보험 회사에 전화하실 경우는 1800-7917, 1800-7927에 연락을 하셔서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일기를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시죠.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보시죠. 예, 그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역시 트럼프 암살 사건을 예언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기독교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브랜든 빅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 미국 기독교 복음파 신도이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자벽을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라는 것을 좀 보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4년 7월 13일 미국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스는 그것보다 4개월쯤 전에 2024년 3월 15일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환상 속에서 본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4개월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믹스가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의 유튜브에 출연한 그 동영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saw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그가 본 환상을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보았다. 총알은 그의 귀에 옆을 지나갔고 머리에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의 고막이 찢어졌다. 트럼프는 무릎으로부터 무너져 내려서 그가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때 욕설을 한 것인데요. 믹스는 이 유튜브가 2024년 3월 15일에 또 촬영되었는데 그 녹화 몇 주 전에 그 환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3월이었고 트럼프 암살 미스는 7월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또 그 이후에, 이 사람이죠. 그 이후에 자신의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제 봤더니 한국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 방송도 있네요. 한국어, 스페인어, 멕시코 여러 가지 언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사람은요,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그의 예언을 신경 썼는지 사실 트럼프 취임식은 원래는 야외에서 하는 계획이었지만 변경이 돼가지고 실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믹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취임식의 그 일정 그리고 찬소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있는 4년간 내내 그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가 또 촉진시킨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상화폐 중 그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값이 올라간다라는 예언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중 리플이 급등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리플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리플이 지난해 11월쯤부터 굉장히 많이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인데 그가 예언한 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요, 솔라나 등의 급등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다 적시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예언해도 거의 100% 빗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믹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나르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예언이 적시되지
그 안이르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025년 2월 9일 바로 금방 오지 않습니까? 미국 소해안 대지진을 믹스는 예언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9일에 슈퍼볼, 미국의 그 미식 축구의 슈퍼볼이 있는 날이죠. 그 날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이 일어나는 날은 그 조금 전인지 조금 후인지, 그러나 2월 9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미국 소해안에서 10.0이라는 진도, 이거 마그니튜드라고 해서 진원지의 신도가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동안 관측된 적이 없는 규모의 대지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미국 소해안 일대가 거의 파괴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단히 큰 쓰나미가 발생하여서 이 쓰나미의 높이는 역시 그 앞에 이야기한 다스키료가 쓰나미는 동북 대지진 때의 3배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믹스도 2021년 일본의 지진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미국 소해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알래스카의 화산도 연동해서 분화하고요. 고대 쓰나미의 발생으로 인해서 또 포틀랜드와 시애틀이 괴멸된다. 끔찍하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심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이게 같은 날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믹스는 또 일본 쪽의 피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에서도 일어나 가지고 도쿄가 괴멸된다. 이게 다스키료의 예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 우리 한국에서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이 된 거 사실이 아닙니까? 미국도 일본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무당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앞으로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유튜브도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기타 믹스의 예언은 굉장히 상세하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FBI라든가 그러한 미국의 예언가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이 믹스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말한 2025년에 일어날 일로서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팬데믹의 시작입니다. 독성이 강한 팬데믹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사망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에게 감염되도록 친화한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확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도 브릭스에 참여해가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한다. 이제 그 미국이 일국 중심주의로 가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통화가 만들어지고 아메로라는 그 통화 이름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통화의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폭락한다. 달러의 시대는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도 참여를 해가지고 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로는 붕괴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섬뜩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3년 들여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그 겨우 트럼프 취임 시절에 4년째의 경제를 회복시키지만 그거는 금융 산업 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는 실질적인 그 제품 경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여러 나라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세계적인 경제가 교란이 된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하고도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자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그 실제 인터넷 그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 빅스의 사상을 보면요, 그는 기독교 원리주의자이므로 매우 보수적이고 진보계 사람들은 사탄이다, 악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예언 부분하고 그의 사상 부분을 구별을 해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그 화제가 되어 있는 예언자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2025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이라서 이 생방에서 다루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그 광고를 보시고요. 오늘은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